이상민형을 대통령께서 왜 그런 방법을 썼을까?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기염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선관위 직원의 가족조차도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섣부른 확신이 굉장히 무섭다. 특종의 발견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정선거론입니다. 이 주제가 다뤄질 때마다 댓글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오늘 부정선거론의 주요 쟁점을 꼼꼼하게 취재하고 핵심 인물들을 만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토리팀 이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주제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대화 자체가 이제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분이 이제 전한길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가 변할 정도로 부정선거론에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그 사람들은 왜 부정선거를 믿는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좀 궁금해서 이 아이템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사전투표한 관리소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선관위 있습니다. 많게는 5일, 또 짧게는 4일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밝혀지질 않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을 만나셨더라고요. 네. 인상적이었던 분이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인데 황교안 전 총리는 검사 시절 공안 통이어서 선거를 좀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황교안 전 총리의 사무실을 가면 뭐 촬영하는 팀도 있고 뭐 편집하는 분도 계시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정선거론자들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용지 그러니까 이제 함에 있는 그대로 전국 250여 개 선관위 사무실로 이제 배치가 돼요. 4일, 5일 동안 거기에 이제 보관이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뭐 투표함 바꿔치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위조된 투표 용지들이 우수수 들어갈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투표함 통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취재에서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조슈아님이 네네. CCTV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회 때 이제 조슈아라는 그 유튜버가 부정선거론을 한 5년 동안 계속 이제 설파하고 계신 분인데 투표함에 잔뜩 이제 투표용지 넣어 놓은 상태에서 시연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버튼을 딱 누르면 본인이 없어져요. CCTV가 비치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계셨던 때 그 토론에 오셨던 분들이 한 100여 명 되셨는데 어르신들이 와, 되게 이제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아니, 놀랍긴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저렇게 쉽게 CCTV 조작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건데 이제 이거 전제는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KT 직원과 그 선관위 직원과 뭐 이런 걸 다 포섭을 해서 4, 5일 동안 전국 250여 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이거를 다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인데 약간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는 있죠. 재검표 과정은 투표가 개표를 하고 나서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선거 때 투표지를 보관할 때 보면 투표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거기에 따라서 무게감에 따라서 투표지가 많이 접힌 자국이 완화된 뭐 그런 투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이게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면 100가지 훨씬 넘고 뭐
분리를 하다가 실은 말았어요. 투표 용지 중에 이제 빳빳한 투표지, 이제 형상 기억 종이라는 투표 용지에 대한 논란이죠. 그게 핵심이고, 또 이제 형상 기억 종이 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단어잖아요.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이제 뭉개진 거를 이제 일장기 투표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일장기 투표지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의 어떤 증거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이후 뭐 총선 대선에 있었던 그 우리 회사에서 투표 상황을 이제 촬영했던 영상을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둥글게 말아서 넣는 경우와 혹은 이제 살짝 이렇게 접는 정도 아니면 아예 접지 않고 넣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투표지들과 섞인 상태로 계속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면 되게 빳빳한 투표지 뭉치로 보이긴 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고 방송의 그 취재 자료죠. 네네. 일일이 확인을 했지만 그것 또한 육안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게 감정인을 직접 만나셨더라고요. 네네. 그 감정은 이제 그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서 뭐 계속 논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한번 종이를 감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 그래서 감정인 후보 풀을 만들어서 이 중에서 민경욱 의원 측에 이제 너희들이 골라라, 당신들이 고르시오. 그래서 선택한 분이 충북대학교 이제 종이 목재 과학과의 신수정 교수님이에요. 저는 그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저랑 친한 지인이라서 소개를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종이로다가 공을 만들었어요. 그런 후에 이걸 펴놓은 다음에 그게 공 모양으로 되돌아가면 그런 종이를 저는 형상기억 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종이가 없다라는 의도로다가 형상기억 종이냐라는 조롱이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을 때 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제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중이셨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오셔가지고 교수님 형상기억 종이라는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형상기억 종이라는 게 있을 리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접었던 게 뭐 어떤 접어서 무언가 물체를 만들었던 게 놔두면 다시 이제 원래 원상 복귀가 된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서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감정인인 신수정 교수마저도 형상기억 종이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급격히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갖고 계셨대요. 그 5개월 동안 이 종이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좀 꼼꼼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보고서를 한 83페이지 정도 쓰시고 이제 이걸 법원에 제출을 했고 저희한테도 이제 그 원본 사진 자료를 다 주셨어요. 180여 장 정도를 이제 감정하셨는데 어떻게 선정이 된 거냐면 양측에서 이제 피고 원고 양측에서 다 합의한 투표용지였어. 이건 검증해 보자. 그래서 이 빳빳한 투표지 중에 아예 안 접힌 투표지도 있는데 그 빳빳해 보이는 투표지 중에 상당수는 자세히 보니 접혀있던 흔적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거였고요.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관위는 원래 이제 잉크를 충전한 어떤 관인, 그러니까 충전식 관인인데 이거를 또 스탬프에 또 찍어서 찍다 보면 뭉개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다른 목적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 혹은 경제적인 목적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걸 거예요. 그 외에 그런 굉장히 사회 지도층이란 분이 이렇게 올곧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확신하며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니 듣다 보면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약간 이거 설득력 있는데라고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1800년대생의 선거인 명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거인 명분을 이제 받아서 봤더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투표 조작을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선관위한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 뭐 한 150살, 160살 되는 사람이 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 10명 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선관위 입장은 그거예요. 행정적인 착오로 사망신고가 누락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투표를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60살 할머니가 투표를 할 리는 없으니까 선관위 입장에서 이런 분이 선거에 참여할 리가 없으니 문제될 건 없다. 선관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선관위가 계속 신뢰를 잃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관위가 계속 해명을 해도 이 부분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못 믿을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엔 젊은 층한테는 이제 공정함이 너무나 중요한 화두이고 우리 시대가 참 그래도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었던 조직인 선관위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비리가 있을 수 있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어떤 입법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선관위의 이번에 뭐 징계와 막 이런 등등해서 수백 건이 발견됐으니 수백 명의 부정 채용이 있을 것이고 부정 채용이 된 분들의 상당수는 중국인일 것이다라는 논리를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의 부정 선거의 어떤 흐름을 만들려면 이게 실제 실현시키려면 대규모의 인력과 돈이 필요한 일인데 수백 명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게 나오는 사람도 없고 과연 누가 했을까 자기들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거는 중국 그 공산당의 어떤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논리를 만드는데 이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다 취재해보니 어떠시던가요? 실은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섣부른 확신이 굉장히 무섭다. 우리 시대의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이 이제 확신을 너무 섣불리 하면서 빠져들고 이게 굉장히 좀 중립지대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너무 극단화돼 있으니까 이제 확신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참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정선거론자들한테 너희는 바보냐 이거 왜 믿냐 이런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이 안 통해도 보여주고 설득하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다른 걸 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보자. 아니면 하나의 주제, 부정선거 의혹의 하나의 주제마다 끝장 토론을 하자라는 식으로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쟤네들은 얘기가 안 통하는 애들이야. 막 이거는 좀 이제 좀 지양해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고백을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선관위 직원의 가족조차도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정선거를 믿는 한 30%대의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조금 잦아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큰 위기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이걸 상당수의 어떤 국민들을 믿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누군가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거를 선관위의 어떤 불신하고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잠재된 갈등은 끝없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어디가 이기든.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대욱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